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기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드립니다. 하루 한 분의 질문을 선정해 대답해드리고 있죠. 이름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아나무인 01님, 사우나 매니아 이 작가님, 사우나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이 작가 잘생김에 사우나 후 지분율은 몇 프로인가요? 예, 정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군요.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노폐물을 빼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인류가 과거보다 수명이 길어진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도 청결이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핀란드 동부대학 연구팀이 2천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20년에 걸쳐서 사우나 빈도와 치매 발생률 비교 연구한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주일에 4번 이상 사우나 하는 그룹이 일주일에 1번 하는 그룹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 모든 형태의 치매 발생률에 66%나 낮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우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대답해 드립니다. 모르는 게 없는 이 작가가. 질문은 샵 0945 50원 유료 문자 메시지나 팟빵 혹은 예스앱 무료 댓글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남북 통일 농구 경기가 오늘부터 이틀간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남북 통일 농구는 통산 4번째이자 15년 만에 개최된 셈인데요. 1999년과 2003년 평양에서 있었던 통일농구 대회에서 북한팀과 친선 경기를 펼쳤던 전주원 아산우리은행 위비 농구 코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5년 만에 열리는 남북 통일농구 대회. 코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북한에 2번이나 갔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를 떠나서 남북이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그 스포츠로서의 그 연결 매체가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이긴 하지만 경쟁보다는 뭐 화합이나 소통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코치님 경기할 때 북한 선수들하고도 이렇게 좀 소통을 하셨어요? 네. 저는 95년도 그 아시아 선수권 대회부터 저희 그 나이가 같은 유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동기죠. 예. 근데 뭐 그렇게 국제 대회를 나가면서도 서로 이제 뭐 가끔 인사만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었는데요. 통일농구 대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친해지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지금도 항상 이렇게 좋은 친구고 언젠가는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도. 네. 경기 끝나고는 어떻게 하나요? 따로 만나서 뭐 밥도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서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좀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게 우리가 얘기해도 될까? 밥을 먹어도 될까? 이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좀 조심하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체 경기다 보니까 뭐 식사 시간이 겹친다든지 할 때 눈인사나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기장에서 만났을 때 조금 얘기하고 이런 정도지 그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막
그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 이번에 네. 북한에 간 선수들은 옥류관에서 환영연회 열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전주원 코치도 그때 옥류관 갔었습니까? 아, 당연히 옥류관에 갔었죠. 아, 그래요? 네. 네, 확실히 평양은 냉면이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옥류관 냉면도 되게 맛있었고요. 예.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란각이라고 이렇게 국빈들이 가시는 그런 되게 좋은 데도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아, 저도 언제 한번 거기 가서 좀 냉면을 먹고 싶은데. 아, 네, 꼭 가시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네요. 자, 네. 지난 동계올림픽 때 그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헤어질 네. 때 또 슬퍼서 울고 그런 걸 네. 많이 봤는데 당시 농구팀들도 헤어질 때는 조금 어떤 감정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좀 가슴이 먹먹함은 있었어요. 예.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 동포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남북이 나뉘어져서 제 친구가 있고 또 저 아닌 이상가족들은 가족이 있는데 다시 보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애절함 때문에 더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네. 지금 기록을 보니까 그동안 남북통일농구대 경기 결과가 여자팀은 2승 1패, 네. 남자팀은 3전 전패를 했던데 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전력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결과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네요. 실력적으로는 사실 예. 우리나라가 좋기는 제가 볼 때 객관적 판단으로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예. 어차피 이게 이기고 지구의 결과는 아니고 예. 조금은 약간은 저희는 좀 죽자고 달려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꼭 승패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즐겁게 게임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도 그래서 승률이 좀 낮은 게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네. 코치님 봤을 때 북한의 경기력은 우리랑 그렇게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명훈 선수가 굉장히 잘했던 선수들이 많았고요. 남자 쪽에서는요. 여자는 조금 신장면에서 저희가 좀 우위가 있었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 경험이 거의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이번 대회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꼭 이기고 지고 그런 거에 그 중요함을 두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그 국제대회에 북한이 자주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을 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력이 어떤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여자팀 같은 경우는 이 전년도에 있던 그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나오고 2년 연속 출전을 해서요. 예.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3명 정도? 4명 정도 괜찮은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자랑 같이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남자 선수 아마 이번 기회에 가서 좋은 선수나 괜찮은 선수를 아마도 그 남녀 감독님들이 잘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가서 한번 해보면 또 실력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선발도 맞춰보는 그런 게 될 테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8462님. 코치님 키가 몇이에요? 이렇게. 네. 제 키는 인터넷에서 전 176cm입니다. 네. 네. 그 농구 선수 치고는 작은 키 아닙니까? 네, 저는 포지션이 가드 포지션이라 좀 예. 작은 포지션이라 제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같은 분. 북한 농구 선수들도 키 큰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좀 큰 것 같아요. 여자 선수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6살의 선수인데 2m 4cm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키 큰 선수 하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어려서 이번 발탁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예스앱으로 고은주님. 혹시 지금 전주원 코치님입니까? 저 완전 고등학생 때부터 팬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세계 최고 살아있는 전설의 가드 전주원. 감사합니다. 극찬을 해주셔서. 저 지금 선수 아니지만 네. 코치여도 저희 팀 계속 응원해주세요. 예. 그 선수로 뛸 때랑 네. 코치로 지금 밖에 나와서 볼 때랑 네. 어떻게 좀 달라요? 코치를 할 때는 제 맘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답답한데요. 예. 우선 뛰지 않으니까 마음은 편해서 몸은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제가 선수 때 못 봤던 것들을 좀 더 보는 것 같고요. 아, 내가 선수 때도 저렇게 답답했겠구나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코치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포지션이 가드였기 때문에 안에서도 지휘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코치로 하고 있는데. 네. 그 밖에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인다. 그거는 왜 장기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잘 보이잖아요. 예.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남북 통일 농구팀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이 뭐 처음이 마지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즐겁게 오늘 내일 게임 잘 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단일팀으로 아시안 게임도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치님 뭐 어디 스피치 학원 다니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럼 간다니는데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주원 아산우리은행 위비 농구 코치였습니다. 수입 콩값이 올라가도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지게 됐다. 최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자신의 SNS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거 아니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서 전기요금이 싸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도 누진제가 겁나서 에어컨 못 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또 올린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매년 여름이면 논란인 주택용 누진제 요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전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은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예.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오래전부터 진행 중인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벌써 지금 5년 됐는데요. 예. 2014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참여 인원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 지인들 21명을 모아서 처음 사건을 진행했고요. 2016년도에 갑자기 이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예. 그 이후에 지금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참가하고 계십니다. 참가하고 있는. 결과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결과는 저희가 승소한 건이 한 건이 있고요. 예. 그리고 6건을 패소했고요. 아직 판결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이 6건이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3건가 있고 서울고등법원에 1건, 그다음에 항소심 사건이 3건, 나머지 사건은 지금 1심 법원에 지금 계속 중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승소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반대로 나온 이유는 뭘까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예. 그러니까 과거의 관성에 길들여져 있던 것이 큰 첫 번째 문제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사건에서 만약에 국민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혹시라도 한전의 재정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아주 이론적인 얘기고 통계적인 얘기인데 한전이 발간한 통계 자체를 신빙할 수가 있느냐, 즉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이제 판사님들께서 그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김종갑 한전 사장 SNS 내용 누가 봐도 올려야겠다, 올린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납득이 당연히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수입 콩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두부값도 올려야 한다. 실제로는 표면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그 이전의 에너지, 즉 석유나 원자력, LNG 예. 등을 전력 에너지로 바꾼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인 전기 요금이 1차 에너지인 기름값보다 쌉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예. 근데 주택용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 말은 뭐냐면 산업용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적으로 낮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S앱의 정민호님께도 산업용 전기요금 콩값보다 쌉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쓰고 있는 전기는 굉장히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용도별 요금 체계, 즉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 전기요금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55%가량이 산업용이고요. 일반 상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이 대략 30%가량입니다. 주택용은 불과 13%대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그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낮고 게다가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요금이 가장 낮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10대 대기업이 전체 국민이 집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과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10대 대기업은 가장 싼 전기요금으로 전체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과 동일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체 국민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예. 그 일부 소수 기업이 같은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그 차익만큼 이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종합하면 대기업이 대부분의 전기를 싸게 쓰고 있는데 그렇죠. 뭐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라, 전기 아껴라, 뭐 매장에서 문제를 놓지 마라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누진제, 가정용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함으로 해서 이게 쓰면 쓸수록 전기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면 불합리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누진 요금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면 쓸수록 요금을 더 많이 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 즉 더 많은 요금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와 GDP가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GDP가 유사하다는 것은 실제로 생활 수준이 같다는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도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아주 착한 국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에게만 누진제를 적용하느냐. 대부분의 전기는 싸게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그렇죠. 누진제 폐지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누진제를 폐지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국회로 올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전기요금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한전이 정한 약관, 즉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그 계약만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전의 전기요금 규정은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요금 규정을 바꾸고 정부가 승인만 해주면 그것으로 절차는 종결됩니다. 간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전기는 한전만 하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가 다루지 않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네. 그러니까 지금 명칭은 한국전력공사죠. 예. 공사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100%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미 한국전력공사는 지금 상장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증권거래소와 뉴욕 증시에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소유 비율은 51%고 외국인이 무려 3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한전의 수익의 30%는 당연히 30% 가량은 유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예.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인데 그렇죠. 예. 자신들이 계약서 약관을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다른 데 쓰려고 하면 쓰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이 약관 그대로 따라라 당신들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상당히 부당하게 느껴져서 제가 한번 질문드렸죠. 거기 하나의 회사가 한 국가 전역에 모든 용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사례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거기 북한이나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걱정되는 게 올 여름도 지금 벌써부터 더워요. 더운데 이제 장마가 끝나면 더 한층 더워질 거로 보이는데 그 누진제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지 못한다. 뭐 장식용이다 에어컨이 이런 말도 있단 말이죠. 예. 그 누진제 폐지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만 고치면 간단한 일인데 그렇다면은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한전의 이득이 사라질 테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산업용 전기요금은 왜 현실화되지 않는 겁니까? 왜 계속 싸게 주는 겁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게 처음 누진 요금제가 도입된 것이 1972년입니다. 그때 석유 파동 때문에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국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세뇌받은 것이 그겁니다. 산업을 부흥시켜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예. 산업 부흥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판매를 통해서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산업 부흥시키는 것은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국가가 조세 정책이나 국가 정책으로 산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기본적인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잘못된 그 홍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 부당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 전기요금이라는 것이고요. 예. 자, 지금 청취자 댓글 거의가 곽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의견이신데, 반대 의견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0507님.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전기료가 쌉니다. 전기세 올리면 기업들 경쟁력 떨어집니다. 결국 수출에서 밀리면 경제에 더 망가집니다. 답변. 자,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전기요금은 쌉니다. 자, 주택용도 싸다고 합니다. 싼 이유가 뭐냐면요. 싸다고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 소비량이 워낙 낮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와 수준이 같은 국가들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발표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가정이 납부한 전체 전기요금을 주택 수로 나눈 것입니다. 예. 즉 그 말씀은 뭐냐면 전기 소비량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에요. 만약에 저희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의 전기 소비량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미 그 최고 단계, 누진의 최고 단계 가기 때문에 매우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정상적인 소비 수준을 회복하게 되면 매우 높은 전기요금을 쓴다는 것이고,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 수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평균적인 전기요금 수준이 있는 것이고, 자신이 하려는 전기요금 수준이 있는데, 일반적인 전기 사용량을 회복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은 폭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한계 비용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한전이 기사 나온 거 보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런 기사가 자주 나오잖아요. 예. 그럼 한전이 일단은 순수익을 계속 거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은데, 한전은 지난 수십 년간 늘 적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적자라고 주장해 온 원인이 뭐냐면, 한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원가가 총괄 원가인데 그 총괄 원가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발전 원가가 85%를 차지하긴 합니다만 그에 초과해서 한전은 매년 적정 이윤이라는 것을 매년 수조 원 정도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게다가 한전이 내고 있는 모든 세금도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내가 거기 이상적으로 생각해둔 이윤까지 포함한 것이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에 미달할 수도 있고 그 원가를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수치는 얘기한 적이 없나요, 한전에서? 아니, 한전은 매년 발간을 합니다. 발간합니다만 세부적인 자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ES 앱으로 장담빈님. 변호사님 목소리 정말 좋네요.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마포구 마포대로님. 변호사님 목소리 쓸데없이 너무 좋아요. 목소리에 빠져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까? 목소리 좋다는 얘기? 가끔 듣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듣고 싶습니다. 자, 소송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예. 그 소송에 같이 참여하시는 아까 꽤 많은 분들. 예. 그분들은 이제는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판결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적으로는 사법부가 정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양승태 대법관 사태를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제가 사법부에 바라는 것은 네. 제가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충실히 검토해 주시고 예. 증거에 맞는 판결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참가하실수록 아마 사법부는 더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하나 꼼꼼히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소송비용을 받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법원에 지금 총 3건의 지금 사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예. 대법원 사건의 판결이 나고 나면 그 판결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 법무법인 인강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언제든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 질문 해도 됩니까? 어떤 질문? 어떤 거든. 그 총선 때마다 출마 관련 이야기가 도는데. 그건 뭐. 아닙니까? 전 지금 이 사건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최근 SNS에 당대표 경선 출마한 박범계 의원 지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이유가 있을 텐데요. 편하게 말씀하시죠. 제 페이스북에 상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는 글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 가지 글로써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특히 안전지사에 관련해서는. 네, 지금 고초를 당하시고 계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셋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할아버지 기억이 있을까요? 제 아이들이 워낙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요. 예, 돌아가셔가지고 큰아이만 그 장례식장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큰아이만. 그 봉화마을에는 아이들하고 가끔 내려가십니까?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소송 잘 풀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곽상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4부 청래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정청래 전 의원 만나는 시간입니다. 청래당 코너. 정청래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분주인 정청래입니다. 뭐 하느라고 분주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요. 예. 그리고 요즘은 또 기자들이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걸 왜 인사인 정청래 전 의원한테 묻죠? 그렇게 제가 또 물었습니다. 원, 왜, 인, 왜 나한테 이렇게 묻냐. 그랬더니 무엇이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본다며. 요즘 기자들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예. 네. 그래, 이따 분주합니다.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하고. 그 생방 들어오기 직전에 곽 변호사랑 밖에서 반갑게 인사하던데 어떤 얘기 하셨어요?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장모님께서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8월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사람은 박범계 의원 한 명밖에 없고. 네. 나머지 한 수명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언론에 또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어요. 박범계 의원님은 단일화는 없다.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선언을 하셨죠, 지금. 네, 잘 되길 바라고요. 단일화 없다. 끝까지 그렇게 갈까요? 그럴 기세니까 첫 스타트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자천, 타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 있을까요? 자, 명쾌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컷오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유망했던 송영길 의원이 컷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다 컷오프에 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최초로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60명 정도 중앙위원회에 사는데요. 이 중앙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이번에 151명 됐죠. 그리고 광역단체장, 그리고 당 고문, 특별위원장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못지않는 다 정치인들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표를 할지 행사할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당대표 3명까지 하는 겁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10명이 나오든 8명이 나오든 몇 명이 나오든 네. 4인 이상이면 컷오프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3명으로 가고 최고위원은 9명 이상 그러니까 8명까지 컷오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컷오프에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대표 1순위로 얘기되고 있었던 송영길 의원도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리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뭐 중앙위 사람들을 좀 만나나 설득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앙위원회 컷오프는 예. 지지율과 민심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하. 여기서는 460명 정치인들이 예.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컷오프를 통과해야 본선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컷오프를 두려워하고 있다. 정전 의원님은 중앙위 들어가나요? 저는 중앙위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군요. 저는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중앙위원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공개 지지선언이 가능합니다. 아하. 어느 누구라도. 당원 당규상 지역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은 누구를 당내 행사 예. 전당대회에서 공개 지지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뭐 앞으로 누군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나오면 공개 지지할 겁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 지지할지 안 할지. 네. 그 정전 의원의 공개 지지가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죠? 많은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실제로 지금 전당대회 나가시려 하는 분들이 자꾸 보자고 전화 오고 만나자. 그래서 몇 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예. 네. 지난주 나오셔가지고 이해찬 의원 얘기했어요. 네. 이해찬 의원이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출마할 것 같다. 이겁니다. 만나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본인의 감입니까? 전에 만났었죠. 전에. 네. 네. 이해찬 의원이 나오게 되면 뭐 아까 박범계 의원은 단일화 없다고 하지만 뭐 친문 후보 단일화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예. 친노, 친문, 뭐 비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실제로 그것이 언론에서 평하는 대로 맞지도 않고 예. 정확하지도 않고 또 그대로 표가 행사되지도 않고 예. 또 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국민 80.1%가 지난 지방선거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80.1%가 지지하면 그러면 80.1%가 다 친문재인이죠. 그래서 당내 계파적 관점으로 누구는 친문이다 누구는 비문이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대로 표가 나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지금 도와 모든 언론이 친문 단일화, 친문 성향 국회의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당담합니다. 컷오프든 전당대회든 그대로 표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친문, 비문 나누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부엉이 모임에 대해서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리더를 중심으로 결성한 모임. 뭐 회원은 40몇 명쯤 된다. 뭐 어디든 25명쯤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부엉이 모임에 대해 정전 의원 여기 멤버입니까? 여기는 현역 의원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부엉이 모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친목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목 모임이요? 네. 이 모임을 개파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밤에도 지키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이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정관과
예. 회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 그렇죠. 친소관계에서 그냥 모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을 뭐라 하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목희라는 모임도 있었어요. 예.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목요일 날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럼 거기에 3명도 나왔다가 5명도 나왔다. 10명도 나왔다.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당내에 또 하나 개파가 생겼다. 이목회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크게 볼 필요도 없고 언론에서 과도하게 지금 관심을 보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40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40명 되면 그건 개파 모임도 아니에요. 거기서 생각이 다 같겠습니까? 4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여론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정당에서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박범계 의원은 전당대회 전까지 부엉이 모임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전당대회 직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가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 정서상 이거 뭐 하자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모였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그런 아니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민주당의 130명 의원들이 다 문 대통령 지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지킨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지키고 있죠. 어쨌든. 네. 그런데 이렇게 뭐 40명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네네. 드려봤고요. 또 네티즌들은 이 모임의 이름이 왜 하필 부엉이냐 좀 불쾌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각 변호사 앞에 나왔습니다만 근데 뭐 도 대통령의 또 사망 장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도 될 것이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해찬 총리의 별명이 대장 부엉이였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망할 비판할 필요는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올빼미 모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요. 자, 이건 말도 좀, 이 모임은 앞으로 어떻게, 당분간 이렇게 시끄러졌으니까 모임 하기는 또 껄끄럽겠네요. 당분간 안 모이겠죠. 그렇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무소속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게 맞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 전 의원이 트위터에 아주 반대한다고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언론사도 이거 많이 받았었던데. 이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때 어느 당 간판을 갈고 공천을 받고 표를 달라고 해서 국민들이 당선이든 낙선이든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4년 후에 그 당 간판으로 또 가서 우리 당이 잘했습니까? 제가 잘했습니까?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기회를 유권자한테 주는 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리,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은 4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죠. 총선을 통해서. 그 의석수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이 그 국회의원이 잘했으면 다시 선택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낙선을 하겠죠. 근데 그 전에 누가 유권자한테 물어봤습니까? 탈당하라고. 유권자한테 날 뽑아준 유권자한테 내가 이 당을 떠나서 저 당으로 가겠다고 허락받고 가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런 철새 행각 때문에 정치 국회의원들이 많은 비난과 냉소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께서 총선 때 만들어주신 의석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리고 4년 후에 우리가 잘하려고 했는데 의석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많은 의석을 주십시오. 이게 맞다. 그래서 4년 만에 한 번씩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 이외의 정계 개편은 다 꼼수 정계 개편이다. 그리고 금배지를 한 번 더 달라보려고 하는 예. 얄팍한 정치적 술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우 저는 단호합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여소야대에 힘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인리적으로 정계 개편했었고.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의원 꺼주기, 네, 꺼가기 네, 뭐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미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소야대 어떤 불리함 이런 거는 3명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그거야 여대가 그렇습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풀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추미애 대표도 정 전 의원랑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새로운 당 대표가 8월에 선출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당 대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그것은 반대 운동을 제가 앞장서 할 겁니다. 앞장서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시원 의원이나 혹은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범여권 개혁 입법연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연정은 저는 반대합니다. 연정은 반대하고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그것도 인위적 정기 개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거는 과도한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개혁 입법 연대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개혁 입법 연대라는 것이 예. 뭐 연대를 한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것은 그냥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투표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의원도 찬성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죠. 법안에 관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법 의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의원들끼리 소신 투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투표 행위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150석 넘어야 가능한 것도 있고 네네. 쟁점 법률은 180석이 넘어야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도 있는데 네. 그 바른미래당까지 해야 180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근데 뭐 157석 박지원 의원이 벌써 치고 나오던데 참 그분은 정치를 잘하시기는 해요. 예. 본인이 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푹 이제 주저앉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한다고 그러는데 예.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예. 의원총회에서 각 당에서 자유투표 하자 이렇게 되면 157표가 아니라 175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180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군이 그걸 가지고 입법 개혁연단 네이밍을 해서 본인이 생생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문모닝 했었잖아요. 네네. 하루에 한 번씩 문재인 후보 비난했었고. 네네. 근데 지금은 다른 문모닝 같아요. 매번 칭찬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 보이고 싶겠죠. 왜요? 아니 뭐 그래서 본인이 뭐 정치적으로 뭔가 모색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당시 재선을 치렀던 우리 예. 모두는 지난 여름날 박지원 전 대표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아까 무소속 3명 들어오는 거 절대 반대라고 하셨는데 네. 민주평화당이 만약에 뭐 백기투항이면 백기투항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반대하시겠네? 당연하죠. 그거는 예. 제가 반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의원들을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남북통일농구대회가 내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 교류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방북단이 북한에 갈 때 이 군 수송기가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써 있는 비행기가 예. 북한 순안공항인가요? 예. 거기에 있는 걸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깜짝 느꼈고. 놀랐는데. 저도 순안공항에 한번 내린 적이 있거든요. 2001년도에 평양을 갔을 때. 근데 순안공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뭐 인천공항처럼 그렇게 막 현대화되지도 않고 옆에 막 자풀들도 나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공항에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국적기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을 보니까 야, 뭔가 되기는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민항기가 가지 않고 수송기가 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급하게 갔으니까 그랬겠죠. 네. 그 뭐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사실일까요? 근데 사실은 대북 제재라는 원칙적 입장은 많이 무너진 거나 사실 없습니다. 저번에도 민항기 갔으니까. 뭐 그리고 예. 평창 올림픽 때 그렇죠. 당장 김영철이 왔잖아요. 예. 그리고 김여정도 왔고 대북 제재 인물들이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본다면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북 제재도 사실상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교류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시안 게임, 뭐 공동 입장, 뭐 또 단일팀, 뭐 종목별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적십자 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 순풍이 부는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남북 대화를 보면 이렇게 좋게 가다가도 한순간 삐걱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혼했다가 재혼하려면 좋은 기억들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사랑했을 때 갔던 장소, 뭐 카페, 뭐 그리고 같이 봤던 영화 이런 거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과 북이 이견 없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 문화 등 비정치 군사적 교류를 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제재가 풀리면 이제 경제 교류, 경제 협력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교류. 그러다가 결국 이제 궁극적 목표가 이제 군사적 긴장 해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첫 단추를 잘 깨서 스텝을 잘 밟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산 가족 문제도 정말 중요한 건데 네네. 시간이 이제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생존에 계신 분들도 거의 80이 넘으셨고 이제 90이 가까운 되신 분도 있었고 몇 년 안에는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예.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는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그렇게 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만나게 되면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요. 차림새나 외모나 모든 것이. 예. 그래서 북한 그렇게 결코 환영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제는 경제개발에 몰두하겠다 네. 그런 모습을 예전에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노선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죠.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을 빼고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 산업시찰 가가지고 뭐 녹슨 기계도 일부러 보여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자신들의 어떤 경제가 많이 발전하지 못한 걸 인정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통 크게 인정 좀 하고 또 만남의 장을 상시 대화장을 여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정 전산망이 돼 있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산가족 상황이 금방 파괴되는데 거기는 뭐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찾는데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상시 면에서 이야기는 뭐 전 정부 계속 나왔죠. 계속 있었죠. 금강산 면에서. 예. 그래서 거기서 그냥 상시적으로 하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빨리 가장 급하게 좀 서둘러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자, 북미 간 비핵화 시기에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으로 갔다면서요? 7월 6일 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재밌는 양상이요. 예.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 비난하고 막 북한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양상이 바뀌어서 미국의 민주당 언론들이 김정은 못 믿겠다 그러면 믿을만 하다. 좀 기다려라. 잘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 적극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를 성사시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인의 어떤 종이에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보다 양 정상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그리고 서로 방어해주고 실드 쳐주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노동신문에서도 반미란 용어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될 조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미북 정상회담 뭐 북미 정상회담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또다시 지금 평양으로 날아가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이번 6.12 싱가포르 합의문은요. 기존의 합의문보다 굉장히 다른 성격이었어요. 예. 지금까지는 바텀업 방식이었는데 지금 톱다운 방식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무 육하 원칙에 의한 기능적인 실무 합의였는데 예. 지금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그래서 우리 먼저 잘 지내자. 그리고 서로 신뢰 속에서 모든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성과물이 나왔죠. 북한은 자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발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이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시적으로 1대1 대응으로 둘이 양쪽의 행동 대 행동의 조치를 실행 조치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 대 말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으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행동 조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서 그 다음 행동 조치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합의 문서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이렇게 뭐 정상회담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평양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한쪽에서는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적으로 계산된 정치적 노림수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고 시찰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6.12 정상회담 전후가 권투 시합으로 치면 1, 2, 3라운드 탐색전이 아니었겠느냐. 지금부터는 4라운드가 들어갔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주고받기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미사일 기지 이런 거 우리가 폭파하겠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큰 거 한 방보다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국내 정치상도 지금 좋지는 않은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그 정전 의원 그 본인의 트위터에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보관을 써놓고 왔다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을 뭐 수십 명을 해도 올 사람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친박 비박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떤 문건에서도 나왔듯이 자유한국당 현역 전원 물갈이
저는 불출마 선언. 그럼 거기 지역위원장이 공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새로운 피들이 수혈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라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하나 보지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 말고 뭐가 있겠냐. 뭐 어제 우리 방송에 차명진 전 의원 나와서 또 같은 얘기를 하던데. 같은 얘기 했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독일과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싸우다 보면 2대0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예. 투혼을 발휘해서 자유한국당도 그럴 각오가 아니면 사실은 백약이 무효고 노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팟빵 댓글과 지난주 정청래 전 의원 나왔을 댓글 오늘 댓글은 좀 많이 다르네요. 뭔 일 있었습니까? 왜요? 뭐 그렇네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좋지 않은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예. 정치 신세계 나가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정례당 여기까지만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재정 의원과 함께 출연하니까 이재정 의원. 저랑 같이 출연합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다음 주도 합니다. 네. 그래요? 좋은 콤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예,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